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디에 말할 것도 없고 속으로 삭히자니 너무 화가 나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 2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6개월째 신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6개월이지 결혼 1년 전부터는 같이 부모님 모르게 동거를 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함께 지냈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 항상 말도 별로 없고 회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아내였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고백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모자란 것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하면서부터 아내가 일을 그만두어 취미생활도 시작하면서 지내니 하루하루가 별탈 없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아내가 잔뜩 긴장을 하며 굳은 얼굴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굳은 얼굴 표정을 보니 분명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편하게 말을 해보라고 하니 아내가 사실 1년 전부터 다른 남자 바람이 났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기와 아내의 관계를 제게 이루겠다고 협박을 하며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강제로 일을 치르기도 했다며 말하더군요. 10분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아내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보다는 이게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이야기를 마친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닥만 보길래 저는 그냥 집에서 나와 아파트 화단에 쭈그려 앉아 담배만 피다가 그제서야 실감이 나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을 새벽 공기라 추웠을 텐데도 그땐 추운 줄도 모르고 1시간을 그렇게 울다가 집으로 올라와 잠들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 때문에 업무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있으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회사에는 몸이 좋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반차를 쓰고 아내의 이야기를 더 듣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래도 편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서로 마주 앉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로는 1년 전쯤 저와 결혼 소식을 전한다고 회사 부서에 청첩장을 돌리던 날 같은 여직원들과 저녁을 먹기로 해 퇴근 후에 다 같이 모여서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니 대부분은 집으로 가고 몇몇만 남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남성이 나오는 그런 주점에 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술도 많이 마셨겠다. 시간은 늦었고 호땡돔 한 명이랑 같이 밤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도 미쳤는지 그렇게 나 몰래 외도를 한 게 설레이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다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을 더 만났는데 그때 아내가 결혼 예정이라는 걸 그 호땡놈이 알게 되어 제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해 수시로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금전 요구와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지친 아내는 제게 솔직히 말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손목이랑 어깨에 멍자국이 있었는데 집안일을 하며 넘어졌다고 둘러대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속이 안 좋다고 한 번씩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이나 걸리던 모습과 결혼 전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의 관계도 피하는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그동안 내가 까맣게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바보같이도 내게 말하기까지 많이 힘들어했을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저 몰래 다른 남자와 뒹구는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 상간남부터 어떻게 조져야 할지부터 생각해보고 아내는 이 다음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실로 찾아가 주차장 입주차 내역에서 상간남의 차량 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결혼 3개월 전부터 들어와 살았으니 올 연초부터의 기록을 봤더니 세상에나 A4 용지로 5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오전과 오후 2번을 들어온 날도 있었고 아내가 심지어 그 상간남 차량을 등록까지 해두어서 제 집 드나들듯 다녀갔더군요. 입차한 시간에 주차장 CCTV까지 조회해서 그 상간남 얼굴이 찍히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곧바로 그 상간남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젊은 목소리의 남자가 받더군요. 누구누구의 남편인데 혹시 땡땡 맞냐니까 다짜고짜 바쁘다면서 문자로 하자더군요. 아내에게 이야기 다 듣고 연락하는 거니 피하지 말고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녹음비부터 챙겨갔고요. 막상 만나보니 이 상간남도 멍청한 게 바로 미안하다면서 본인과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 바로 인정하더군요. 거짓거리까지 한 걸 인정하는 것까지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얼굴 마주보며 이야기하면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주먹부터 날아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서로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답을 유도하고 모조리 다 녹음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부터 싹 빼서 혹시나 여기에 그 상간남 DNA라도 남아있을까봐 비닐로 싸서 증거물로 제 차에 바로 옮겨 실었고요. 연차를 쓰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위 증거들을 보여주니 변호사님도 이건 확실한 거라 하셔서 주거 침입 및 상간 등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상간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 콩밥 먹인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방금 전까지도 취하해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아내는 그날 이후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연락도 없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와서 보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더 이상 상간남 문제로 시달릴 일도 없을 테고 저도 한동안 그놈 신세 조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아내는 제가 용서해주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 상간남도 상간남이지만은 아내도 시간이 갈수록 같이 얼굴을 마주보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서 그놈과 뒹굴고 심지어 결혼식 전에 아내가 먼저 계약한 집에 먼저 들어가 살았는데 저도 아직 못 들어간 신혼집에서 그 짓을 했겠거니 생각하니 앞으로 이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처가에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결혼식 올린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전 저 사람도 용서하며 살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동안 놀라시지도 않더군요. 아내가 장인어른께 미리 말씀을 드린 건가 싶어서 처갓집으로 가서 물었더니 저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간남 놈이 돈도 요구하고 협박을 하니 저에게 말하기는 어려워 장인어른께 먼저 말씀을 드린 거더군요. 순간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가관인 게 제가 막 따졌더니 제가 아내를 외롭게 해서 그런 거니 용서하고 잘 살라고 하시네요. 심지어 작정하고 바람난 것도 아니고 잠깐 일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여자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항상 처갓집에 가면 일부러 더 웃고 일손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처갓집에서는 제가 호구처럼 보였나 봅니다. 당연히 와서 딸아이 데리고 갈 줄 알았나 본데 저도 외롭게 했다니 네가 잘했어야 한다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 못 참겠어서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문자로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혼자 있는 집에서 허탈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는 결혼 전에 몇 번 실수인 건데 이번만 제가 아무 일도 아닌 척 넘어가면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상간남 놈한테 이제껏 수모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미워 죽겠어서 다신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난 건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 소송 저 소송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지만 어서 이 시간들이 지나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